p.m.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위험하다 경고했지만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의 로봇들도 위험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네이터에게 총 맞을 가능성보다 테슬라봇이 내 일자리를 뺏고 더 나아가 대량 실직이라는 재난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테슬라 역시 챗GPT의 오픈 AI만큼 위험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젠2 2세대 옵티머스는 여전히 똥싼 바지를 걸친 듯 이상하게 걷지만 비틀비틀 걷다 쓰러질까 조마조마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자연스러워진 걸음걸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이건 정말 역대급인 것 같고 계란이 깨지지 않게 살짝 집어올리는 섬세함도 갖추었습니다.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어졌고요.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집중력은 흐트러짐이 없어 보입니다. 엄청난 발전 속도로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해오고 있는데요. 2세대 옵티머스 공개를 맞아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테슬라는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개발에 이토록 열심인가에 대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테슬라 자율주행 인프라의 상용화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인공지능용 슈퍼컴퓨터 도조 프로젝트를 위해 전용 칩을 개발하고 텍사스 오스틴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도조는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무려 5년간 구축해온 슈퍼컴퓨터 플랫폼으로 대만 TSMC를 통해 도조칩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공언했던 인간의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레벨5를 완성하겠다고 말한 2023년은 이미 지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구상 그 어떤 기업도 아직 레벨5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차에 적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개발자들과 회사들은 입을 모아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완성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협조도 필수적이죠. 다양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도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한 테슬라 입장에서는 얼른 투자한 만큼의 본전이라도 회수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차관한 것이 수준 높은 자율주행을 위해 개발한 도조 플랫폼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시속 15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보다 공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법적, 제도적으로나 당연히 훨씬 간단한 문제일 것입니다. 공장 실내에는 눈도 비도 오지 않고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아이들도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도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정해진 공장 제조 라인의 작업이라면 매우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작아집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보다 로봇들만 모여 일하는 완전 자동화 공장이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심인 이유, 그 두 번째는 완전 자동화된 기가팩토리의 꿈입니다. 테슬라 측은 머지않아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에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기대보다 로봇들이 결국 자신들을 대체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옵티머스 로봇이 오작동 좀 하더라도 까다로운 노동조합의 집단행동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은 확실합니다. 당연히 옵티머스는 현재 기가팩토리에서 일하는 인간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휴가나 월차도 필요 없고 불만 한마디 없이 입 다물고 민첩하게 일할 것 하나는 확실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미 자동차 생산 라인의 주인공이 로봇이 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조립 라인의 로봇을 작동하고 유지보수하는 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전히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 한 곳만 직원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제조 과정상의 많은 작업에 여전히 인간의 손에 의한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이미 모델3 생산 라인의 완전 자동화 즉 무인 공장을 추진했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은 자동차 생산 라인의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는 결국 인간 노동자의 신체 스펙, 특히 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봇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복도와 계단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어제까지 사람이 앉아 일하던 그 의자에 앉아 일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동화된 공장이라도 현재 얼마나 많은 작업과 작업 공간이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의 산업용 로봇들은 사용되는 부품과 조립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저마다 다른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신체를 모방한 휴머노이드가 생산 라인의 표준이 된다면 인간이 해왔던 작업을 거의 100% 휴머노이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떤 공장에라도 투입되어 즉시 인간이 해오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생산 단가도 크게 낮아질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도 폭발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준화가 아닐까요? 세 번째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는 목표입니다.
80년대 초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가정용 컴퓨터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을 때 켄 올슨 같은 보수적인 공학자들은 일반인들이 굳이 가정에 컴퓨터를 장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죠. 가정용 로봇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직립보행과 정교하고 섬세한 손의 사용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어떤 로봇 기업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봇이 이토록 인간을 열심히 모방하는 이유는 우리 집 거실과 욕실을 청소하고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내가 쓰던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후가 되면 우리는 가정용 로봇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은 많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의 피규어,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 중국의 샤오미까지 수많은 메이커들이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용화에 돌입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2023년 시작한 아마존의 물류창고 관리 부문의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협업 또한 아직 시작 단계로 물류창고 현장의 노동자 로봇 디지트를 도입해 함께 일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MPN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다룬 바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의 경우는 창고와 물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수작업을 중요시하는 테슬라 로봇과는 기능과 목표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재로선 테슬라가 직립보행과 인간의 수작업을 모방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상용화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테슬라의 성공 열쇠는 최초 개발을 넘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전기모터 스포츠카 프리미엄 세단이었죠. 스페이스X 역시 저렴한 발사 단가의 재사용 로켓이 핵심이었습니다. 로봇의 경우도 그 키워드는 상용화와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소형차 한 대 가격인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만 원 정도의 시판 가격으로 수년 안에 로봇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도 구입해서 1년만 고장 없이 쓰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해서 금방 본전을 뽑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하는 다가올 미래죠. 미래다큐 CM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